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겨울 무, 배추에 이어 최근에는 마늘, 양파, 보리까지 농산물 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자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의 대규모 상경 시위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집회 참가 농민들은 정부와 청와대가 농산물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의 비판 함성이 드높았던 광화문 집회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전국에서 모인 3,500여 명의 농민들이 광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에는 생산비 보장, 마늘 전량 수매라고 적힌 띠를 둘렀습니다. 주저앉은 농민들 앞엔 알 굵은 양파 더미가 쌓였습니다. 고령농들이 이동할 때 주로 쓰는 보행형 유모차에도 양파가 가득 실렸습니다. 전국 양파생산자협회, 전국 마늘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 전국 농민의 총연맹, 한국여성농민의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주최한 농산물값 폭락 대책 촉구 및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 생산자 대회 현장입니다. 폭염과 장마에 대비하느라 한창 바쁠 농민들이 서울 한복판까지 올라온 건 품목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농산물값 바닥 사태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겨울 월동 무배추와 당근을 시작으로 최근 마늘, 양파, 보리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산물 전 품목 가격 폭락은 명백히 정부와 관료의 책임이다. 우리는 무대책, 무책임, 무관심, 무능력을 갈아엎고 농민들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특히 마늘, 양파 농가들은 적어도 4월에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뒤늦게 이뤄진 수매 비축 또한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돼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를 좀 더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저기에 폐기 처분을 했더라면 농민들이 정말이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과 정부의 마늘, 양파 과잉 물량 추산이 완전히 딴판이라며 농업 통계가 비전문적이고 부정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산물 과잉 생산량을 정부와 농협이 수매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를 마친 농민들은 가격 폭락 책임지고 전량 수매 실시하라, 농산물 가격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최저 생산비 보장, 공공수급제 실시와 같은 손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농민들의 손에는 근조, 마늘, 양파, 감자보리 등 최근 가격이 폭락한 밭작물의 이름이 영정으로 들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농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양파를 던지기도 했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이 밀고 밀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대란에 농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일을 접고 상경투쟁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019 K-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대성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기간 4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8,800여 건의 귀농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귀농귀촌 박람회로 자리 잡은 K-팜 박람회를 강창호 기자가 결산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는 귀농귀촌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농민신문사의 주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K-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33개 업체가 참여해 500여 개 부스를 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참여 업체 수가 44곳이나 늘어나 박람회가 한층 더 풍성해진 겁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4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에 몰려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귀농귀촌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촌지방자치단체와 농촌마을의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배 귀농인 또는 귀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맞춤형 귀농 컨설팅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의 메인 부스인 귀농 귀촌 상담관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총 33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상담 건수만 해도 8,850여 건에 달해 관람객들의 귀농 귀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농기자재 전시관의 소형 농기계들은 여성 예비 귀농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성 전용 농기계를 직접 접할 기회가 드문 만큼 이번 박람회가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 줄을 이뤘습니다. 여자가 이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남자 손이 안 필요하고 여자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예쁘고 재밌게 생긴 게 많아요. 안 보던 게 많았고 너무 좋다 지금. 전시관 한쪽에선 스마트팜을 소개하는 업체들이 최신 농업 기술을 뽐냈습니다. 외국에서 온 관람객들도 이 전시관을 찾아 국내 첨단 농업 기술들을 엿보고 갔습니다. 팜테크 포럼은 박람회의 깊이를 더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럼엔 고이케 사토시, 일본 베지탈리아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농업계 유명 인사들이 총 출동해 스마트 농업 시대의 생생한 최신 이슈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농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58개 마을이 홍보 부스를 차렸습니다. 도시민 관람객들은 이들 마을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거리에 농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색했습니다. 농촌에 대한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농촌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관람객들은 K팜 귀농 귀촌 박람회의 풍성하고 알찬 내용에 만족하면서 내년에도 다시 오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농어촌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돌아보고 왔는데 아무튼 유익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 또 올 거예요. 네.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성공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준 2019 K팜 귀농 귀촌 박람회.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내년에도 더 알찬 프로그램을 기약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중 10%는 가짜라고 하죠. 이베리코가 인기를 끌자 일반 돼지고기를 스페인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막기 위해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에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는 약 5만 6천 톤. 프리미엄 돼지고기인 이베리코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판매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MBS 취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품종 표시나 광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전문점 대다수가 청정 지역에서 방목한 도토리와 올리브를 먹고 자란 흑돼지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도 스페인산이라는 이력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자연 방목해서 키운 흑돼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 광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 지침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자는 피부색과 사육 방법, 사료, 등급 등 크게 4가지의 표시 광고 내용을 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우선 피부색과 관련해 이베리코 돼지고기라고 무조건 흑돼지라고 표기해선 안 됩니다. 이베리코 품종이라도 피부색이 검은색이 아닌 돼지도 있어서입니다. 더불어 모든 이베리코 돼지가 방목 사육되거나 도토리를 먹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방목하거나 도토리만 먹고 자란 것처럼 표시 광고해서도 안 됩니다. 하몽, 즉 고급 생애매만 사용하는 베오타와 같은 고품질 등급을 붙여서 판매하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자료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식품 적개업과 수입 판매업, 식육 판매업자들은 최대 영업정지 10일,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 가공업자들은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자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돈 농가들은 이베리코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건 처벌 규정이 약해서라고 지적합니다. 농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베리코 표시 광고를 더 엄격히 관리하고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돈 산업 소비가 굉장히 부진돼서 저희 한돈 농가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이베리코가 잘못된 광고로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게 되면 돼지고기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한돈 산업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베리코 돼지고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경북 의성군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겨 주민들이 고통받는 실태를 저희 뉴스24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의성 쓰레기산을 만드는 데 가담한 10여 명을 무더기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일명 의성 쓰레기산이 만들어지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부부 등 13명이 불법적으로 가담했다는 8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전 대표인 A씨와 B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만 9천여 톤의 폐기물을 의성군 내 한 매립장에 무단 방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용 보관량인 1,020톤보다 150배 이상 많은 폐기물을 보관해온 겁니다. 이들이 방치한 폐기물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전선 등 온갖 쓰레기가 뒤섞인 것으로 약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기서 나는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압력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나는 등 안전에 큰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차례 행정조치를 취해왔는데도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폐기물을 방치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돈 28억 원을 빼돌려 경북 김천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새로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사기 대출과 문서 조작 등 여러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가 대출 전문 브로커 C씨는 2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는 등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부가 폐기물을 방치하는 데 적극 가담한 폐기물 운반업자 8명과 법인 2곳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 등이 이같이 방대한 양의 폐기물을 모아 방치한 이유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1톤당 약 10만 원을 받고 수출하려 했던 겁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 부부가 부당하게 취한 범죄 수익금 28억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건물과 토지, 기계 등 약 25억 5,600만 원가량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악취와 화재 발생,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쌀 소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쌀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성 성형쌀을 상품화한 전남 나주의 차경숙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성형쌀로 새로운 쌀 소비 시장을 개척 중인 차경숙 씨를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한 차경숙 씨입니다. 저희는 원래 남편이 쌀 관련업을 한 20년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쌀 소비는 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이 쌀을 부가가치를 높일까 뭐 이런 방안을 생각하면서 특산물하고 쌀을 조합해서 건강 영양 쌀을 만들면 쌀 소비도 늘어나고 또 부가가치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끝에 기능성 쌀을 만들게 됐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차경숙 씨. 쌀 관련 일을 하던 남편과 함께 제분 공장을 인수하면서 쌀 연구가이자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차경숙 씨의 도전은 톳쌀에서 시작합니다. 남도 사람들이 별식으로 먹는 톳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빻은 쌀과 톳가루를 섞은 쌀알 모양의 성형쌀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상품화된 기능성 채소쌀이 있었지만 새로운 성형쌀을 개발한 차경숙 씨.
기존의 기능성 쌀은 쌀 표면에 채소 가루를 입힌 코팅 쌀로 밥을 짓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씻겨나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형쌀은 밥을 지어도 영양 성분과 쌀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톳이나 녹차나 이런 천연 원물의 물성에 따라서 제품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가 없이 하다 보니까 버려진 쌀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톤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쌀을 많이 소비하면서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연구 끝에 지난 2017년 기능성 쌀 가공에 성공한 차경숙 씨. 톳쌀부터 다시마쌀, 표고쌀, 녹차쌀 등 다양한 기능성 쌀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곳의 기능성 쌀은 완도, 보성, 장흥 등 엄선된 전라남도 특산물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순수하게 국산 쌀과 지역 특산물로 개발한 건강 영양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성 쌀은 입자가 일정해 식감이 좋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온풍 건조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최근에는 백미 파스타와 현미 파스타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도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은 인근 지역 백화점과 온라인으로 판매돼 한 해 28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에 힘써온 차경숙 씨. 그 노력에 응답하듯 이곳에서 생산된 쌀 가공식품들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이윤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민들한테 좋은 쌀 가공식품을 전달할까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기업이지만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쌀뿐 아니고 저희가 지금 100% 쌀 파스타라든가 쌀로 만든 에너지바, 그 외에 알파, 미분 이렇게 다양한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경숙 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쌀 소비 촉진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 사이 태풍 다나스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농작물 2,572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벼와 밭작물, 과수 등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농식품부는 피해 지역 응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8월 중순까지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강풍과 호우로 농작물 피해 외에도 경남 김해고속도로와 전남 여수시 77호선 국도 등 도로 5곳은 토사가 흘러내려 통제됐고 주택 30동이 침수되는 등 전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2019년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1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농스쿨은 농업 후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4H 회원 맞춤형 교육의 범위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한 겁니다. 총 39명의 청년농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창농을 위한 사업기획서 쓰기, 농장 경영 전략 짜기 등 실무 위주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장성군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용작물 지황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군이 육성하고 있는 토강과 고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지황 품종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현재 장성에는 11농가가 1.1헥타르 면적의 지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군은 2021년까지 재배 면적을 5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경남 지역 식량작물 재배지 100개소에 대해 비료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작물별로 적정량의 비료를 뿌려야 하지만 농가들이 이를 정확히 맞추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느 만큼의 양을 시비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남도 농기원은 비료를 주기 전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요청한 후 비료 사용 처방서에 추천 시비량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